네, 안녕하세요. 네이업의 경민입니다. 오늘 미래생명 자원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기사를 보면서 이 슈퍼사이클과 원자재에 대한 연관성을 연결 지어서 한번 살펴보고, 그동안에는 어떤 역사와 영향, 그런 사례들이 있었었는지 천천히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면서 앞으로 또 슈퍼사이클에 대비해서 우리는 또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요. 원자재 급락하면서 슈퍼사이클이 막을 내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일단 기사 내용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하고 뭐 다양한 경제적이나 산업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선 경제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꺼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 둔화가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두 나라가 세계에서 중요한 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제 뭐 무역이나 부정적인 또 영향을 미치고 또 원자재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투자도 감소를 덩달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경기 둔화는 소비자랑 기업의 지출을 모두 줄어들게 만들죠.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산과 계획에 투자 결정을 또 미치게 되면서 경제 상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헤지 펀드에 대한 투자 전략이 전환이 되는 건데요. 그 헤지 펀드가 원자재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시장 심리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변화가 되는 건데요. 대규모 매도는 가격을 더욱 하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을 더 증폭시키게 되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헤지펀드 투자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시장 예측을 반영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투자 전략의 변화는 원자재 시장 방향성에 대한 신호로 또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또 약해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기존의 슈퍼사이클 전망을 또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격 상승의 기대가 묻어지면 원자재에 대한 투자는 매력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가격 하락을 더 심하게 가속화시키는 역할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팬데믹 공급 이후에 공급망 안정화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또 하락을 하게 됐죠.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또 해소가 되면서 조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원자재 시장 변동성을 초래를 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드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뭐 구리랑 철강성, 농산물, 뭐 밀 이런 얘기를 조금 빗대어 드리면 구리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 둔화로 이어지면서 구리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구리가 예상 수요보다 낮아지면 구리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밀도 공급망 회복으로 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밀 공급이 중단되었지만 상황이 안정되면서 가격이 또 하락을 했었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요, 자원개발과 생산기업들 생산 계획을 조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낮은 원자재 가격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생산 축소나 비용 절감 조치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사이클이 온 건데요. 일단 슈퍼사이클이 원자재나 자원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더 드리게 되면요. 경제적인 영향에 있어서는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상승이 또 제조업의 아까랑 반대라는 상황을 빗대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제조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고 제품 가격으로 또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철강, 구리, 알루미늄 이런 건설업과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자원 수출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 수출국은 수출 수익이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이 촉진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자원 수입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에 또 직면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의 기간 동안에는 원자재를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기업들은 수익성이 크게 향상이 되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투자나 기회가 늘고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상승세를 통해서 수익을 또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슈퍼사이클은 정부의 정책과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 수출국 같은 수출국 정부는 자원 수출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기반으로 또 다양하게 또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원 수입국은 가격 상승에 또 대한 대응책을 또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슈퍼사이클은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자재 가격의 장기적인 상승은 글로벌 산업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적인 경제 관계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갖고 장기적으로 전략을 또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멀리 돌아왔습니다.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사료를 만드는 미래 생명 자원과 이 슈퍼사이클은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전체적인 곡물 가격의 추이를 보면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대두랑 옥수수는 가축 사료에 또 중요한 성분인 걸 다 누구나 아시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사료 생산 비용이 또 증가하게 되고 사료 가격이 또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 비용이 줄어들고 가격 인하가 가능해질 수 있는 요인이 있게 되죠. 그래서 슈퍼사이클은 원자재 가격을 장기적인 상승의 추세를 또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은 사료 기업도 원가 상승에 직면을 하게 되는 구조로 이어지겠죠. 그에 따라서 사육 업체들도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 흐름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차저차 2022년부터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가 둔화돼 가면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종식이 이제 예상되는 건데요. 장기적인 이제 상승 추세는 지금으로서는 끝났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슈퍼사이클의 종식은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료 기업들 자체에서는 이제 가격 안정성을 바탕으로 비용 구조를 또 유지를 하고 또 생산 계획이랑 가격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게 됐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료 기업도 가격 안정화에 준비해서 원자재 구매 계획을 또 수립하고 대응을 할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안정화가 되는 상황에서 또 내부적으로는 기반을 또 다질 수 있는 상황이 사이클상 도래한 것 같으니까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이랑 중국 경제 둔화의 우려가 공급가인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가격 상승의 기대가 무너진 결과로 지금 이어진 것 같으니까 외부적으로는 그런 요인과 내부적인 기업의 대응들을 좀 더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